건물 위에서 소총을 난사하는 적을 정찰 드론이 포착하고 좌표를 전송하자 공격용 드론이 빠른 속도로 건물 안으로 날아가 자폭합니다. 중동의 강소국가 이스라엘이 운용 중인 자폭형 드론 로템-L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공격 드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폭 드론과 소총 조준 사격 드론, 정찰 타격 복합 드론 세 종류입니다. 국산 공격 드론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군에 배치돼 시범 운용됩니다. 공격용 드론이 도입되면 기존 박격포나 자주포가 공격하기 어려운 산비탈에 숨어있는 표적이나 이동하는 표적도 영상 추적 방식으로 유도해 조준 타격이 가능합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군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 드론은 미래 지상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무기 도입 사업은 10년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방사청은 첨단 무기를 제때 전력하기 위해 기획부터 납품까지 10개월밖에 안 걸리도록 했는데 공격 드론도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스마트폰 기반 지휘 전투 체계, 무인 차량, 웨어러블 기기 등도 이 사업을 거쳐 올해 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2. 드론, 국지전의 공식을 바꾸다. 군사 드론이 최근 전쟁의 양상과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중국, 이스라엘, 터키, 이란 등이 드론 강국으로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드론 기술과 제품 확보에 대한 여러 나라의 관심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UN 특별보고관인 아그네스 칼라마드는 제2차 드론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제2차 시대에 진입하면서 드론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드론 기술이 급속히 발전했다. 드론 전쟁도 더욱 빈번해졌다. 미국 바드 대학의 드론 연구센터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월 현재 최소 102개국이 군사 드론을 획득했고 약 35개국가가 강력한 군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 20개 무장단체가 드론 기술을 확보했다. 군사 드론의 주요한 역할은 두 가지이다. 드론은 감시와 정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군에게 제공하면 지상 및 공중 전력이 적을 효율적으로 공격해서 격퇴할 수 있다. 전장에서 제공권을 장악한 국가가 적의 지상 전력도 제압할 수 있다. 공중을 지배하는데 드론의 역할이 크다. 드론은 정찰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찰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드론은 자폭 혹은 탑재한 화력을 사용해서 주요 군사 표적과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기도 한다. 최근 전쟁에서 드론이 기존의 재래식 공중, 지상 및 해상 전력의 효율을 증폭시켜 전장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시리아, 리비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예멘 등에서 전개되는 전쟁에서 군사 드론이 맹위를 떨쳤다. 드론이 탱크, 장갑차, 방공망, 병력 등 지상 전력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드론은 방공망을 회피하고 제압하는 역할을 한다. 시리아와 리비아 전장에서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 전투 드론이 러시아의 판치르와 S300 방공망을 파괴했다. 이란의 아바빌 계열 공격 드론이 예멘의 전장에서 활약했다. 아제르바이잔은 바이락타르 TB2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롭, 오비터, 스카이 스트라이커 등 자살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리비아 국민군은 중국의 윙룽 -2 드론을 사용했다. 군사 드론의 확산이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한다. 군사 드론의 가격과 성능에 큰 편차가 있으나 국지적 분쟁에 사용되는 드론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조종사가 사망할 위험이 없다. 이처럼 비용과 정치적 부담이 적어서 각국이 소규모 전쟁을 개시하고 지속하기가 쉬워졌다. 또한 드론 공격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하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폐해가 크다. 군사 드론의 확산으로 인해 불안정한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드론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선 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드론 군비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미국, 이스라엘, 중국, 터키 등이 주도하고 있다. 둘째, 드론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드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파 교란, 직접 타격 등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드론의 개발과 활동을 제한하고 불법화하는 국제체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비용과 작전 효율성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군사 드론의 보유, 기술 개발,
사용 등의 유혹을 저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분쟁 지역의 아이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린다. 흐린 날에는 드론 공격이 없기 때문이다. 드론의 확산이 국제 평화를 저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3.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로봇 드론 무기도 사람 없으면 무용지물?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군사 분야에서도 무인기, 공중 로봇을 비롯한 각종 로봇 무기 도입이 늘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도 소형 무인기, 드론과 무인 공격기들이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해 파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 레벨 5 기준, 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로봇 무기들도 사람의 도움 없이 작전 등 각종 활동이 가능할까요? 미래전 트렌드로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 멈티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유인 무기와 무인 무기가 함께 협력해 작전하는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 멈티맨드 언맨드 팀인 일명 멈티가 미래전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멈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 11월 열린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미래형 전투 플랫폼으로 수리온 기동헬기와 소형 무장헬기 LAH의 무인기를 결합한 멈티 개념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KAI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수리온과 LAH 등 유인 헬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무인기를 발사하면 무인기는 지시된 임무에 따라 정찰을 통한 탐색구조 임무는 물론 무인기에 내장된 탄두를 이용해 주요 표적들을 자폭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온 및 LAH 멈티, 정찰, 타격, 병력 구출 작전 등 활용 가능. 멈티는 조종사의 생존력을 높이면서도 정확한 좌표에 정밀 타격해 공격력을 강화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로 폭넓은 전술적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정찰과 타격 임무 외에 병력 구출 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지요. 적군 지역 내 아군 부상병이 고립되고 통신마저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방에서 대기 중인 수리온 멈티가 소형 드론 여러 대를 투하하고 수리온에 탑승한 무인기 통제사가 소형 드론을 실시간 제어하게 됩니다. 소형 드론이 부상병을 찾아내 위치를 알려주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수리온 의무후송 전용 헬기가 구조 지점으로 이동하고 환자를 구조하면 수리온 멈티는 임무를 완료하고 복귀하는 방식입니다. 또 무인기를 조종하는 통제사의 조종을 통해 무인기에 내장돼 있는 탄두를 이용 자폭을 통한 표적 직접 타격도 가능합니다. 멈티는 이 밖에도 재난 상황, 산불 대응, 민간 구조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AH-64 아파치 공격 헬기와 무인 공격기 MQ-1C 그레이 이글은 현재 운용 중인 대표적인 멈티 사례로 꼽힙니다. 작전 지역에 아파치가 도착하기 전 그레이 이글이 먼저 도착해 작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아파치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아파치는 전송된 정보를 토대로 직접 작전 지역에 침투할 것인지 후방 지역에서 공격할 것인지 등 작전 계획을 미리 세워 보다 안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지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와 그레이 이글 무인 공격기 멈티 운용 중. 특히 지상 표적을 공격해야 할 경우 전송된 표적 정보를 토대로 아파치가 직접 공격하거나 아파치가 위험한 지역이라면 무장을 장착한 그레이 이글이 헬파이어 미사일 등으로 직접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비싼 아파치의 손실을 막아 전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육군도 36대의 최신형 아파치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개발한 무인기와는 연동이 되지 않아 멈티 작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16일엔 미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는 저가형 무인 전투기인 XQ-58A 발키리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F-35 라이트닝과 함께 비행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시험은 XQ-58E F-22와 F-35의 통신을 제대로